오늘 오르면 기분 좋고 내일 내려가면 기분 나쁘고 종잣돈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무주치 닥터 이재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버튼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은요 1편에 이어서 재무설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철수와 재무설계 과정을 거쳐서 시간의 흐름을 태운 영희의 사례로 재무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수와 영희는요 똑같이 30살이고 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현재 모아놓은 자산은요 예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 본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희도 본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설계가 뭐라고 했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그런 어떤 이슈가 나한테 왔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재무설계는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 관리다.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영희는 그 재무설계 과정을 거쳤고 철수는 거치지 않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철수는요 250만 원 받아갖고 한 80%는 전부 다 투자를 해.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던 예금 2천만 원도요 다 지금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항상 표정이 좋지 않아. 왜? 내 돈이 전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식이 폭락장이거나 오늘 오르거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어떤 흐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은요 우리가 가지 말래도 흘러가거든요. 근데 철수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 지금 당장의 수익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르면 기분 좋고 내일 내려가면 기분 나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의 영희는요 재무설계 과정을 거쳐서 나는 투자를 하는 시점까지도 이 친구는 정해놓은 거예요. 자, 지금 나는 현재 예금 2천만 원이 있고요. 내가 비상 상황에 내가 돈을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한 월급의 3배 정도는 비상금으로 빼놓은 거야. 그리고 한 1,200만 원 정도가 있었어. 그런데 나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뒤에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00만 원 위로 이 친구는 결혼 자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00만 원씩 36개월 3,600만 원을 얹어서 총 4,800만 원의 자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비상금 750만 원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영희는 보장성 보험도 하나 10만 원짜리를 가입해놨어요. 그리고 한 20만 원 정도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종잣돈을 만들 여력은 없었어요. 영희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흡사리 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영희는 33살에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랑 돈을 벌어갖고 합쳤더니 월에 5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는 계획도 한 35, 36으로 잡아놓고 영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랑 500만 원을 벌어서 150을 쓰고 350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그 중에 50만 원은 남편과 내 노후자산과 보험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300만 원씩 저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얼마 모았을까요? 거의 1억 정도를 모았죠. 미미하지만 연금 같은 거를 펀드에 투입해 가면서 운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그 1억에 대한 종잣돈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투자 계획을 세워갖고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뭘로? 우량주 중심으로. 3년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벌어서 우리 애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이라는 돈을 거치를 해서 조금씩 굴려놓고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과 종잣돈을 또 100만 원씩 조금씩 모아 올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또 1년 정도 흘렀어요. 그랬더니 종잣돈 주머니에 1,200만 원이 있고 1억은 열심히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난 것도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난 게 오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1,200만 원 모여있던 걸 또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해가지고 계속 안정적인 투자 흐름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영희는 이렇게 자산을 안정적으로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종잣돈의 규모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고요. 그렇게 자녀를 낳고 또 1년, 2년, 3년 야금야금 모으다 보니까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그 시기에 맞춰서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쌓아 올린 이 종잣돈의 규모도 많이 불렸고 그리고 종잣돈을 계속 100만 원, 150만 원 여력이 되는 만큼 해서 계속 또 현금 자산을 쌓아 올리고 또 좋은 종목에 물타기를 계속 해가면서 수익률 관리를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8년 동안 2억 5천, 3억 정도를 모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제 자녀가 8년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짐을 매매해야겠다. 왜? 학군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집 급하게 사다가 나중에 자녀 낳고 토해낸다고요. 학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결혼하신 부부들은 이거
이거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영희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한 3억 5천 정도를 모아놔야겠다, 종잣돈으로. 계속 모으고 투자하고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뭐예요? 대출 조금 땡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출금 상환 계획과 또 종잣돈을 만들어 갖고 계속 투자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재무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투자 자산을 쌓는 방법이에요. 내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됐을 때 투자 자산이 조금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받쳐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주식이 떨어졌어, 그럼 물타기 할 거냐 말 거냐 생각도 할 수 있고. 왜? 뒤에서 내가 총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면에 철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철수는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마이너스 손실이 바로 지금 당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철수가 결혼을 할 때쯤에 수익이 너무 잘 나가지고 결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녀를 낳기 전 3년 동안 또 투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내가 아팠네? 그 영희는 뭐 나와요? 보험금이 나오는데 얘는 보험도 안 들어놨잖아. 그럼 투자 자산을 또 열어봐야 돼서 그걸 현금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마이너스 막 20% 30%야. 이럴 때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인생이 불안전하지 않아요? 뭐 하나만 삐그덕거려도 이 친구는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야. 반면에 영희는 이것저것 다 탄탄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되더라도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게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장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연금에 대해서 사회초년생들 무조건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 자금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종잣돈 만들어서 투자하시고요. 순서가 있어요. 아직도 당연히 철수의 어떤 투자 성향이 내 성격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나중에 정말 나이 들어서 내가 애도 이제 막 대학 들어가고 내 노후도 다가오고 나 회사에서 잘리고 막 이런 상황 발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땅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시간 다 지나갔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한 달에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 있잖아요. 그 수입을요 보통 한 28일 정도로 나눕니다. 왜? 한 달 31일 중에 제가 28일 정도는 일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하루 일당을 또 14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내가 1시간에 얼마짜리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기 개발하고 내 수익을 올리고 이런 시간도 굉장히 바쁜데,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되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거 있죠. 물론 그게 내가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받은 업무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내가 다음날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투자야. 왜? 사람이 쉬긴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의무적으로 뭔가 이게 정해놓은 약속 같아. 야, 오늘 퇴근하면 커피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자. 그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시급이 만약에 뭐 8,000원이다 4만원이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1시간에 4만원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아니면 닥터이재무 영상 보면서 어떻게 재테크할까 고민하세요. 부자들이 시간이 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들은 내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허투루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한 철수는요, 그냥 허투루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나한테 닥칠 어떤 일들도 계산을 안 해. 투자 수익에만 눈이 돌아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한 거에서 이 영희와 같은 재무 설계 위에 재테크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 스타일을 갖고 있고 급여도 똑같고 모아놓은 돈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아. 근데 어떠한 관점에서 돈 관리를 했느냐, 철수와 영희를 통해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재무 설계에 대한 중요성과 재테크는 이런 거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재무 설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철수 같은 성향의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인드를 재정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다시 한번 나의 재무에 대해서 설계해보는, 그리고 생각해보고 계획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